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학생 여러분들. 자, 이제 문법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명사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자, 명사절, 부사절이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절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관계사절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을 때 학생들이 문법을 배우다가 한 3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그 일반 동사에 대해서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s를 안 붙이고 그다음에 막 did를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잘 넘기게 되면 이제 1학년 말 정도에서 투부정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헷갈리니까 투부정사 배우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까지 위기를 잘 넘기게 됐는데, 자, 명사절, 부사절 이런 걸 잘 배웠는데 이제 관계사절 같은 것을 배울 때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다가 또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을 잘 못 만났어. 굉장히 초보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관계사절을 배우게 됐을 때에는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또 이제 경력이 오래됐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관계사절을 배울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관계사절을 정확하게 배우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알려드리는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누구나 관계사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사절, 이 형용사절이기도 한 이 관계사절을 배우게 되는데 분량이 좀 많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영상은요, 기초, 심화 이렇게 한 2개의 영상으로 끝났었는데, 이제 관계사절은요 한 5개 정도의 이 커다란 영상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을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칠판에 내용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노트 열으신 상태로 한번 다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 비킬 테니까 노트에다가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다들 쓰셨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첫 번째 관계대명사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은요, 이 관계사라는 것을 완전 처음 배울 때,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관계대명사로서 이 관계대명사절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치는 게 있거든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처음에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하게 되는 이 학습 과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수업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문장 합치는 거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사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사절. 이 관계사절은 영어에서 2가지거든요.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과 관계부사절. 얘네가 관계사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사절을 이제 항상 배우게 되면 그 챕터 안에는 어떤 문법책이건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그 뒤에 관계부사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2개가 이제 관계사절이 되는 거고, 이거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그러니까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했었죠,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렇죠? 문장 안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종속 접속사절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종속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접속사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지는 거다, 그 안에 들어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종속 접속사다 라는 거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 있는 명사 뒤에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다 라는 게 이 관계사절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자, 좀 어떤 도표로 그리게 된다면 이거죠. 문장 안에 명사 있습니다. 문장 안에 명사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있죠. 그 명사를요 이렇게 관계사 그리고 완전한 혹은 불완전한 절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꾸며준다고요. 명사만 있어도 되는데 관계사 절이 붙음으로써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뭐를 하는 명사, 내가 샀던 차, 뭐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관계 대명사 절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관계 대명사 절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대명사. 물론 영어 문장에서 쓰일 때는 관계 대명사, 이 관계사만 쓰는 건 아니고 관계사 다음에 완전한 절 혹은 불완전한 절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커다란 절의 형태를 이루긴 합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라는 이 단어 하나로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라는 단어 하나로서도 접근을 해봅시다. 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단어 하나겠죠, 여러분들. who나 which, that이라는 단어 하나겠죠. 한 단어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한 단어는 이름에서도 사실 나와져 있는데 접속사하고 대명사, 즉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두 단어거든요. 이거를 한 단어로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두 단어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접속사, 대명사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관계대명사 하나로도 돌려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수업을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까지 잘 가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렇구나. 관계대명사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표. 선행사 그리고 격이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직 선행사도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그리고 격이라는 것이 주격일 때, 소유격일 때, 목적격일 때를 판단을 해서 그 상황을 나눠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격이 주격이라면 관계대명사는 who를 쓰는 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고 격이 소유격이면 whose,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whom 또는 대체형인 who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냥 한번 보기만 해보세요. 여기는요. 선행사가 사물 혹은 동물 그리고 뭐 식물 즉 사람이 아닌 것이 선행사일 때는 그리고 격이 주격일 때는 which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그리고 격이 소유격이면 whose 사물이면서 목적격이면 which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대시라는 건데요. 주격일 때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유격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냥 whose 쓰면 되는 거죠. 이건 대수 쓸 수 없다는 거고요. 목적격도 마찬가지로 which나 who 이런 것을 대수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수 쓰는 것은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대체형을 쓰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은 또 예시가 잘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또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랑 대명사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대명사라는 이 단어 하나는 접속사, 즉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혹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대명사는 어때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물론 대명사도 가지고 있는 거긴 하고요. 자, 관계대명사로 문장끼리 혹은 절끼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관계대명사를 배우게 될 때는 이 액티비티를 배우죠.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두 문장을 합쳐보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단계를 따르게 되는데 이 3단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두 문장을 합쳐야 되니까 떨어져 있는 두 문장부터 시작을 하겠죠. 떨어져 있는 두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있는 문장에서의 명사, 앞에 있는 문장에서의 명사,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일단은 선행사라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두 문장에서 봤을 때 앞문장의 명사를 보고 얘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고 뒷문장에서 이 앞문장의 명사를 받는 명사나 대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의 격을 보면서 이 명사나 대명사의 격을 보면서 관계대명사를 우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드러나 보세요. 좀 어렵죠? 일단 관계대명사 뭘 내가 선택을 할지 이 조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선택이 되었다면 뒷문장에서 접속사랑 이 대명사를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 뒷문장을 가지고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절의 형태인 이 관계사절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절 얘는요 앞문장의 선행사 뒤에다가 박아 넣어주셔야 돼요. 앞문장의 그 명사 뒤에다가 관계사절을 갖다 박아 주셔야 됩니다. 왜? 이 관계사절은요 이 명사를 꾸미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몰랐을 수도 있어. 나도 알아. 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거는 반드시 앞문장의 명사인 선행사 뒤에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대명사절을 바꾸고 이제 이 문장을 합치는 거를 몇몇은 해봤을 텐데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절을요 이 뒤쪽에다가 쓰려는 경향은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관계대명사 절의 위치는 선행사 뒤에요. 왜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려고 존재하는 게 관계사절이니까.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명사가 이렇게 문장의 뒤쪽에 있을 수 있죠? 그런 때에는 관계사절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한다 뭐를, 뭐 하는 뭐를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관계사절이. 그러면은 이 주어인 명사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바로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하는 주어는 합니다 뭐를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뒤쪽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주어인 명사 그 바로 뒤에 붙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뒤쪽에다가 쓰려는 습관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다. 그 선행사를 잘 추적을 해서 그 뒤에다가 써주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확인은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서 합치기 연습을 할 거예요. 합치기 연습이요. 합치기 연습.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추셔도 좋고요. 이거 해석하는 거 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합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에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자 일단은요 이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주어진 문장이 Jay is a man 그리고 컴마 접속사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I don't like hi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잭은 남자이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선행사는 얘입니다. 그리고 얘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I가 아니고 him이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두 문장이 연결은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문장이 연결은 되어져 있는데 뭘로 연결된 거예요?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를 써서 이 뒤에 문장을 구성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써서
이렇게 두 단어를 잘 이용을 해서 문장을 연결시켜 놓긴 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내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또 정의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선행사예요. 앞쪽에 문장에 나와져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럼 선행사가 man이면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선생님 제 친구 이제 남자인데 제 맨날 동물같이 굴어갖고 제가 걔를 개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자, man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찾으시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뒷문장에서 그 대명사의 격을 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선행사인 남자를 뒷문장에서는 목적격으로 받아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고 이 그 대명사의 격이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는 whom 또는 who, 물론 that도 되지만 일단 이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o를 뭐 whom을 고르게 되겠네. 잘하셨어요. 그럼 1번이 끝난 겁니다. 그럼 2번을 가볼게요. 뒷문장에서 접속사랑 그것의 대명사를 삭제한 후에 그래서 이제 이 and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대명사도 없앱니다. 왜 없애나요? 관계대명사를 이제 쓸 건데 왜 없애나요? 얘네를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 이 두 단어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이제 쓰려고 하면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없애주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없앤 다음에 이 뒷문장을 가지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whom을 이용을 하고 이 뒷문장을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whom I don't like 라는 이런 관계대명사 문장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쵸? 그쵸? 쪘죠? 여러분들 대명사 띄었죠? 없앴죠? 그리고 접속사도 띄었죠? 이게 왜 띄어질 수 있다고요? 접속사하고 여기 있었던 대명사 이 두 단어의 역할을 이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해낼 수 있으니까 이 한 단어가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을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되냐면 선행사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겠다. 선행사 뒤에. 그러면 얘가 선행사니까 그 뒤에 그냥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뒤에 그냥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잘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해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잭은 남자다. 뭐 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이다. 이것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잭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Letter is mine. 그 편지는 내 거야. 그리고 it is on the table. 그리고 그것은 식탁 위에 있지. 자, 이거는요. 두 개의 문장 혹은 뭐 두 개의 전리 또 역시 뭐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 접속사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주는 대명사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걸 이제 관계대명사 하나를 써서 연결을 시킬 건데요. 그쵸? 접속사, 대명사 이 두 단어를 관계대명사 하나를 써서 연결을 한다. 그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선행사가 여기 사진이라고 할 뻔했네. 편지. 그쵸? 편지는 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대명사는 it이죠. 그리고 it의 격은요 주격입니다. 목적격이 아니고 이번엔 주격이네요. 그러면 선행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리고요 뒷문장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대명사의 격은요 주격이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which를 고르시면 되는 거네. which를 그래서 선택을 한다. 빠밤.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을 해야겠다. which 일단 썼죠 선생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을 관계대명사절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또 삭제를 하죠. 야 안녕 니네 가라. 관계대명사 올 거니까 니네 이제 안녕. 이걸 지우시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지웠지? 이렇게 지우시고 선택되었던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which is on the table.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내는 그 안 좋은 습관 그게 이거예요. 그냥 맨 뒤에다가 대충 갖다 놓는 거. 맨 뒤에다가 대충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관계대명사 절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거니? 그 사진은 테이블 위에 있는 나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편지는 테이블 위에 있는 뭐 나이고 이렇게 할 겁니까? 뭔가 또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선행사 뒤에다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행사는 레터잖아. 그러면 얘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선행사 뒤인 여기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또 쓰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The letter which is on the table is mine. 자, 이렇게 써지면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해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진, 그래서 이 꼴로 만들어진 거죠. 사진. 아니, 자꾸 사진이래. 죄송해요, 여러분들. 약을 잘못 먹어갖고 어제. 자, 편지. 근데 무슨 편지예요? 무슨 편지? 무슨 편지? Which is on the table.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그쵸? 식탁 위에 있는 그 편지는 is mine, 내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긴 사진인데 지금 명사인데 무슨 명사냐면 테이블 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편지는 내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한 여성이 그 여성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run은요 이제 달리다이기도 한데 이게 목적어가 있으면 운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And we met her yesterday. 우리는 어제 그녀를 만났지.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접속사하고 또 대명사를 써서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행사는요, 또 woma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뒷문장에서 또 woman을 받아주는 대명사는 her이면서 격은 당연히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사람이고 뒷문장에서 대명사의 격이 목적격이니까 또 이제 who 또는 뭐 that을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택이 되었으면 접속사 띄고 그 다음에 대명사도 띄고요. 뒷문장을 가지고서 관계대명사절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whom we met yesterday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었습니다. 뒷문장을 가지고요. 자, 또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대명사 삭제하잖아요. 응, 맞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는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 관계대명사는 이 뒷문장을 가지고 요 앞에다가 집어넣고 만듭니다. 앞에다가 집어넣고 만들어요. 관계대명사는 앞에다가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쵸? 그 빈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두 번째 문장에 대명사는 삭제를 했지만 앞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절을 여기다가 놓으면 또 망해. 여기다가 놓으면 또 망한다고. 아니, 그 앞에 있는 카페를 꾸며줄 거야? 이 명사를 꾸며줄 겁니까? 그쵸? 우리가 어제 만났던 카페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이 설명, 여기에 이 설명, 요 형용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사절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woman, 좀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The woman whom we met yesterday. 우리가 어제 만났던 여성은 runs this cafe.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좀 잘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또 이제 해석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여성, 근데 무슨 여성이에요? We met yesterday.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죠? 우리가 어제 만났던, 뭐뭐 했던, 뭐뭐 하는, 뭐뭐 했던
그 여성은 운영합니다. 이 카페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 magic show was fun. I saw it with Tom 이라고 또 이제 문장이 나와져 있는데 얘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는요 magic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격으로 그 대명사를 써서 받아주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선행사는 사물이고 뒷문장에서 그 쇼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받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which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띄면 되는데 이미 접속사는 없어. 그러면 띌 건 없고요.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선택되어진 관계대명사 which를 가지고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절은 여기 선행사 뒤에다가 역시도 위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The Magic Show 아유 미쳤나봐. The Magic Show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얘가 선행사니까요. The Magic Show가 선행사니까 그 뒤에다가 잘 위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Magic Show MS 이렇게 좀 약자로 쓸게요. 죄송해요. 귀차니즘이 요새 좀 도져가지고 더 Magic Show which I saw with Tom was fun 이렇게 쓰시면 정확하게 또 답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쓰고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모두에 관한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매직쇼, 마술쇼는 근데 뭐 하는 매직쇼입니까? 내가 탐과 함께 봤던 이 되는 거죠. 내가 탐과 함께 본다가 아니고 봤던 이렇게 니은으로 항상 말을 꺾어줘야 되니까요. 뭐 했던 내가 탐과 함께 봤던 그 매직쇼는 재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줄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그리고 그것의 화면은 커다랍니다. 줄리아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그 전화기 화면이 크대. 그냥 그 내용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문장은요 연결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 접속사 and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대명사를 쓰고 있네요. 선생님 이거 대명사예요? 대명사 맞아. 좀 무서운 얘기로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격의 대명사 it's 그것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스크린이에요. 전화기의 라는 뜻이죠. 전화기의. 자 선행사는 phone이고요. 그리고 뒷문장에서 이 phone을 뭐로 받고 있습니까? 소유격의 대명사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사물이고 뒷문장에서 소유격의 대명사를 썼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whose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었다면 접속사를 띄고 접속사를 띄자 접속사를 띄자 대명사도 띄자 대명사도 띄자 그 다음에 whose를 넣게 되는 거고요. 자 관계대명사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걔 위치는 이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 뒤. 근데 너무너무 땡큐하게도 선행사가 좀 뒤쪽에 있죠? 그쵸? 이렇게 선행사가 뒤쪽에 있죠? 그럼 그 뒤에다가 그냥 꼴랑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얘를 넣다 뒤에다가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리아 has a phone. 줄리아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whose screen is huge.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되셨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앞에 있었던 관계대명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우리가 좀 따로 배워야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선행사가 나와져 있고 whose가 나와져 있고 명사 그리고 불완전한 절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을 쓰게 됐을 때에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인데 그 선행사의 명사가 혹은 명사를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하는 혹은 선행사의 명사를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니까 줄리아 has phone. 줄리아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이거죠. 줄리아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쓰인 거고요. 전화기의 화면이 굉장히 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엉덩이 아니에요. 줄리아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화기의 화면이 큰 그러한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역시 형용사절이다 보니까 이 폰의 이 전화기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문장 합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정답으로 잘 맞으셨나요? 아마 좀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고 관계대명사절을 쓸 때에는 접속사도 없애지만 대명사도 지운다라는 거, 그리고 만들어진 관계대명사 절은 그냥 무조건 맨 뒤가 아니라 선행사 뒤에다가 집어넣어줘야지 된다라는 거, 이것들을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많이 틀리는 거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틀렸으면 그거를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는 것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바로 확인입니다. 선생님 이것만 하면 됐지 뭘 또 보나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배워야 되잖아. 정확하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배우면서 이 기본적인 부분이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저기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요거까지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해석을 해봐라. 해석하는 거는 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하는 명사는 뭐뭐를 한다. 이런 거 다 해석하는 법 알려드렸죠? 수일적 관계대명사도 해석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용사절이라는 거를 느껴라. 얘가 형용사절이라는 것을 느껴라. 자, 형용사절이라는 것을 느껴라. 형용사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명사 뒤쪽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없어도 된다고요. 형용사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되는 거죠? 편지가 아니 편지 맞냐? 편지가 내 거야. 그 편지 내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그 편지 내 겁니다. 말 되긴 되죠. 근데 형용사를 씀으로써 그 식탁 위에 있는 편지는 제 겁니다. 식탁 위에 있는 편지는 제 겁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맞네. 그렇죠? 이것도요. 쟤는 남자. 근데 무슨 남자입니까? 여기 형용사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쟤 이서 뭐 어글리맨 이렇게 써도 형용사잖아요. 없어도 되잖아. 어글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역할을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해주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봐도 그렇습니다. 어딜 봐도 그래요. 자, 매직쇼는 그 마술쇼 재밌었어. 근데 무슨 마술쇼냐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탐하고 같이 봤던 그 마술쇼가 재밌었어. 자,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관계대명사가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가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두 문장을 합칠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삭제를 했나? 말인즉슨 왜 이 두 단어를 삭제를 했었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칠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삭제를 했었나요? 그러면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나요? 왜 그랬죠?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랑 대명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왜? 관계대명사가 그 두 개의 역할을 다 하니까 얘네를 지웠던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은요 이렇게 조금 불완전한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아니 괜히 얘기했네. 자, 아무튼 이거의 답은 그겁니다. 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이 두 개를 삭제를 하나? 관계대명사가 이 두 단어의 역할을 한 방에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왜 관계대명사절은 이렇게 생겼나? 왜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보세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I don't like
주어 동사, 즉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the letter, which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is on the table,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네. 이런 식으로 항상 불완전하거든요. 관계대명사 절은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인데 왜 불완전할까요? 왜 불완전하게 나올까?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될 텐데요. 자, 생각해보면 원래 문장에서는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죠? 그 힘이 있었죠. 힘이라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생략을 해놓은 거잖아. 왜 생략을 한 거죠? 이 힘이 어디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도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명사도 이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목적어에 해당했었던 그 대명사가 이 안으로 귀속된 거죠.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에만 띄게 된다. 여기도요. The letter is mine 그리고요. It is on the table 이렇게 됐었을 텐데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여기 원래 있었던 이 대명사 it이 이 안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까지도 이 위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가 이 대명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명사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니까 불완전한 형태를 항상 띠겠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 하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를 쓴 건 이거죠. 원래 대명사의 격이 주어였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요 동사가 나옵니다. 원래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하고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사가 나오게 된다. 물론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도 나올 수 있지만은 아무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요 이 동사를 쓸 때에는 선행사에 맞춰가지고서 스위치도 시키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위치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위치가 편지 얘기하는 거지. 위치가 편지입니다. 편지는 단수야. 그럼 여기 is 쓸래 are 쓸래 그러면 is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요. 아셨죠? 그리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써야 됩니까? 영어에서 원래 소유격 뒤에 뭐 쓰도록 되어져 있냐? 명사 쓰도록 되어져 있죠. 소유격 뒤에 명사잖아요. 나의, 너의, 우리의, 우리 엄마의.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 없이. 그리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the magic show which I saw with Tom with Tom은 괄호로 또 이 안에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치사 명사니까. 그러면은 목적격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구나. 목적어 없이. 맞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이렇게 주어,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절의 형태를 보이겠다. 그럼 또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소유격 아니 이거는 하지 말자. 자 그래요. 자 아무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이 이제 동사가 나오면서 불완전.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채로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법 책을 가지고서 이 연결시키는 거 해볼 거 아닙니까? 연결시키는 거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 정답도 맞춰볼 건데 아마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 맞을 거예요.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이제 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두 문장을 합쳤을 때 정답을 맞았을 때에도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계대명사를 고등학교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학습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냥 문장 합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합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셔야 되고요. 합쳐진 문장을 떨어뜨려서 즉 관계대명사 이용한 문장을 이렇게 접속사하고 대명사로 바꿔서도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형용사가 정말 맞구나.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쓴 문장을 풀어서 쓰면 다시 접속사하고 대명사로도 쓰는 게 가능하겠네.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묻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좀 불완전하구나.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하거나 물론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살짝 예외이긴 한데 주격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구나. 그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네. 그러면서 그 동사 수위치가 중요한데 선행사에 맞춰주는 거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만 나오면서 목적어가 없네. 이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될 거고 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이런 형태소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물론 해석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관계대명사를 이제 완벽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기초가 아닌 것 같았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을 해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